결혼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꼭 반드시 알고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시작했으면 하는 것들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되잖아요. 삶의 새로운 장이 열린달까? 그런 게 바로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 준비하기 전에 웨딩홀을 봐야지, 결혼 준비하기 전에 뭐 웨딩드레스 이미지를 찾아야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드시 놓치지 말고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들을 챙겨서 서로 이야기도 나눠보고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리는 7가지를 영상 끝나고 나서 연인에게 공유하시고 연인이랑 그 7가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 7가지 항목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어떻게 실천해 나갈 건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결혼 후의 삶의 질 엄청난 상승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얘기해드리는 7가지는 정말 현실 조언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고요. 특히 결혼을 할까 말까? 나에게는 결혼이 맞을까? 결혼을 하고 오히려 불행해지면 어떡하지? 결혼을 해도 될까?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마지막 7번까지 반드시 영상 봐주시면 분명히 인사이트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결혼은 로맨스의 종착지, 그리고 대출의 시작이다. 결혼은 연애의 무덤, 로맨스의 종착지,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로맨스라는 거를 주말 드라마식의 그런 달달함만이 극대화된 그런 로맨스라고 하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생활이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요새 대부분 결혼을 시작할 때 대출도 같이 시작하시는 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맨스의 종착지, 대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면 현실은 매달 반드시 갚아야 하는 대출, 그 사이즈가 결혼 전과는 좀 달라지고, 그리고 생활에 치이죠. 퇴근하고 와서도 엄마가 집에 없으니까. 물론 일찍 독립하신 분들은 일찍 그런 것들 겪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시고 그냥 재미있는 연애만 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즐겁고 재밌기만 한 그런 꽃놀이도 계속하면 질린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우리가 등산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뭐 운동을 뭐 마라톤 같은 거 할 때 러너스 하이 이런 걸 경험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약간 조금 극기 훈련 같은 것처럼 약간의 어떤 장애물, 그리고 사건, 사고, 그리고 그거를 이겨내는 어떤 그런 견뎌내고 극복하는 역경, 뭐 이런 것들이 도처에 있을 때에 그거를 하나씩 클리어하면서 인생이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채널의 이름 성장결혼처럼 그런 부침들이 진정한 성장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서 잔잔하게 큰 파고 없이 요렇게 사는 것도 물론 안정적이겠지만, 대출을 하나씩 깨나가면서 명의를 내 걸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두 사람이 겪게 되는 어떤 인생의 파고들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 그로 인해 생기는 정말 끈끈한 전우애 같은 부부애는 주말 드라마식의 가벼운 로맨스보다는 훨씬 깊고 진할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두려워 마세요. 2번, 감정보다 숫자가 먼저다. 예산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결혼의 만족도를 결정짓는다. 진짜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앞단에 좀 고민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냥 대충 보면서 웨딩홀 뭐 남들 하는 대로, 스드메 남들 하는 대로 막 이렇게 갈 때 그 남들이 나랑 정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나는 적어도 스드메에 한 500에서 700 정도는 써야 내가 돈을 썼지만 후회스러운 소비가 하나도 없이 아주 만족스러웠다라고 만약에 느낄 사람이었는데, 주변에 있는 뭐 직장 동료나 이런 분들이
"아 난 스드메 다 해 가지고 300만 원도 안 되게 했는데."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신다. 물론 별도 비용이랑 이런 게 어마어마하겠지만 이제 견적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되게 저렴하게 하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 왠지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따라서 했다. 그러면 하는 내내 계속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드레스도 메이크업도 서비스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두더지 게임처럼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사전에 아주 섬세하게 예고되지 못한 추가 비용들 막 이런 세례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옷을 한 벌을 사더라도 내가 뭐 19,900 원에 면티 3개 있는 이렇게 팩으로 만들어진 거를 사서 되게 만족할 사람일 수도 있는가 하면 나는 면티 하나를 뭐 20만 원을 주고 사는데 그 퀄이 너무 좋아서 이 돈이 아깝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입었을 때 만족스러우면 '이게 더 좋은 소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주변의 친구 또 회사 동료 뭐 대학교 친구 막 이런 친구들이 막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드레스를 막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아 저 정도는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무작정 따라갔다. 그렇다라고 하면 또 만족을 못 하겠죠. 돈은 돈대로 쓰고 속은 속대로 상하면서 왠지 그 친구도 밉고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맞는 예산을 찾는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게 좋다.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시대가 그냥 저렴하면 다 가성비 저렴하기만 하면 무조건 만족 이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고객분들의 니드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할 사람인가.' 이거에 대한 충분한 고민 그런 걸 해 보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러려면은 웨딩홀 뭐 호텔 웨딩은 얼마여야지 할 수 있고 그냥 일반 웨딩은 얼마 정도 들고 그러면은 스드메는 어느 정도가 상중하 정도의 레벨이 되는 것이며 들어갔을 때 어떤 이제 특성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나에게 맞는 예산을 책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좀 어렵죠. 그거를 알려고 어디를 막 검색을 하시고 들어가서 회원가입하면 정보 준다고 해서 들어갔더니 다짜고짜 전화 와서 저는 당신의 웨딩 플래너입니다. 상담을 하러 오시죠." 막 저희 신부님 한 분이 그런 전화를 받고 너무 불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갑자기 정보 서치하는 거를 포기하게 되고 그냥 친구한테 소개받아서 그냥 이렇게 약간 반포기 상태로 가다 보면 계속 자질구레한 감정 싸움 막 되게 좀 짜증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앞단에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짓이 얼만지를 정하는 거는 뭐 우리 통장 서로 그냥 딱 오픈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인제 뭐 "내후년에 할 거다. 그럼 그때까지 얼마 모으자." 이렇게 해서 계획 세우면 되는 건데 우리 버짓 안에서 스드메는 어느 정도 뭐 웨딩홀은 어느 정도 허니문은 어느 정도 이런 비율을 어떻게 좀 책정하고 쌓아 나가고 할지 이런 부분들 어떤 것까지는 내가 포기가 되고 어떤 건 포기가 되지 않는지 이런 걸 좀 현명하게 잘 정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필요하고 어찌 보면 앞에 한 몇 주 정도 요거를 되게 고민하고 골똘히 알아보고 그러면서 쌓아 나가게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고속도로 뚫린 것처럼 척척척척척척척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을 단순히 아낀다, 뭐 아끼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의 얼만큼을 뭐에 쓰고 얼만큼을 뭐에 쓰고 나는 웨딩홀이 야외 결혼식장의 특징이 그런 거라면 나는 실내가 맞을 것 같아. 실내 결혼식장에서 이 정도 비용을 쓸 거라면 나는 야외를 갈래. 뭐 이런 거 어떤 세부적인 특성을 알면서 나에게 맞는 우리에게 맞는 섬세한 결정을 해볼 수 있는 거. 그게 정말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남들이 이 정도 했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에게는 어느 정도가 맞는 건지에 대한 골똘한 고민. 제가 쓴 책이 결혼 비용 설계법이라는 책이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읽어 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 제 책이 한 5만 원대 되는데 이 책 한 권을 보시는 걸로 인해서 내가 결혼 전체 내가 쓰게 되는 몇 천만 원 이상의 그 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을 정말 알토란같이 쓰면서 후회를 하는 거를
대폭 줄일 수 있다면 이거는 가치가 단지 5만 원대가 아니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작년에도 그 콘텐츠를 좀 했는데 뭐 3천만 원으로 결혼하기, 뭐 5천만 원으로 결혼하기 뭐 이런 식으로 예산 짜는 콘텐츠를 좀 한번 더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보시면 그래도 이걸 보시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요? 그 관심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혹시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누르고 마저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결혼식은 하루짜리 이벤트라기보다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이상의 프로젝트가 시작됨을 알리는 이벤트입니다. 결혼식은 뭐 하루, 아니 거의 몇 시간인데요. 예를 들면은 입학식 같은 게 아닐까요? 결혼 후에 내가 어른이 돼서 생활해야 되는 그 생활에 대한 어떤 시작이라는 느낌을 결혼 준비해 끝 이런 느낌보다 이제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그 첫날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그 이후에 나의 결혼 생활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우리 뭐 재테크 계획은 뭐 10년, 5년 단위로는 뭐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할지, 뭐 이런 얘기라든지, 가족 계획이라든지, 서로의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 나갈 건지, 한 인간으로서 나의 짝꿍인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성장하게 될 건지, 더 중요한 건 나는 결혼 후에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얘기를 중간중간에 해볼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중요한 화두를 사실 실무를 하다 보면 막 까먹게 된단 말이에요. 드레스 골라야 돼. 웨딩 촬영 소품 골라야 돼. 그 웨딩홀 시식이 언제였는데 청모가 또 잡혀 가지고 너무 바쁘고 막 이런 식으로 실제 어떤 이벤트들을 막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 결혼 후에 어떻게 살지에 대한 큰 그림, 구상 서로 같이 대화해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성장 결혼 채널을 구독하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해 드릴 거니까요. 4번 결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둘이 하는 것 같지만 둘이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우리 엄마, 아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여러분만큼이나 설레면서 진짜 이제 결혼을 하는구나에 대한 기대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결혼은 온 가족이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해 있던 사회, 내가 속해 있던 원가족, 그곳에서의 어떤 미세한 문화, 그리고 상대가 속해 있던 원가족에 있는 어떤 미세한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조금씩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연애만 하고 있을 때라면 그냥 왜 그렇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너네 집은 왜 그래?'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가족이 내 가족이고 내 가족이 그 가족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어떤 교차점, 우리로 인해서 뭐 비단 가족뿐만이 아니라 남편의 친구는 또 나의 친구고 내 친구는 또 우리 남편도 같은 또 친구 관계가 되는 뭐 약간 이런 친구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관계가 확장이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연애할 때 그냥 우리 젊은 세대 사람들끼리만 요렇게 만나서 있는 거보다 약간 세대까지 섞이게 돼 버리면 그러다 보면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단순히 맞다 틀리다 우리가 옳아 거기가 틀렸어 뭐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뭐 밥을 숟가락으로도 먹을 수 있고 포크랑 나이프를 쓸 수도 있지만 또 손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맞다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같이 해야 되는 어떤 당면 과제가 생겼을 때는 합의도 좀 해 보고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도 하고 이해하고 약간 요렇게 받아들이는 요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비로소 성숙한 인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의 세계가 요만큼 있잖아요, 결혼 전에. 근데 이 결혼 전의 세계가 결혼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넓어지는 거는 갑자기 확 확장되는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내가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아 몰라. 자기가 다 알아서 나는 안 할' 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나서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음 다르다 되게.' 인정하면서 뭐 약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인격체가 되어갈 수 있다. 지혜로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 번 독립하지 않았다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왜 되게 의존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결혼 전에는 뭐 예를 들어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엄마가 뭐 이렇게 시켜서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한 결정이 하나도 없어. 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막 이렇게 했다 하고 살아왔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주변에. 근데 인제 내 배우자가 만약에 아직 독립하지 못했다. 한 인격체로서 누군가에게 굉장히 의존적이다, 부모님에게. 그럼 결혼하고 나면 그 배우자는 나에게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의존적인 원가족에게 의존적이거나 배우자에게 의존적이거나 이렇게 나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살다 보면 당연히 실수하고 또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받아들이면 고칠 수가 있고 개선할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한테 의존적이어서 다 따라서만 하고 해 주는 대로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가다가 그게 잘못되면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망을 하면은 당장의 마음은 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시켜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성장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잘못이잖아요. 이걸 내 잘못이라고 결정해야지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이런 걸 개선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을 하지 않는 인간이 결혼을 하고 그 모든 세파와 어떤 사건과 사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집안을 꾸리고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렇게 원가족 뭐 부모님, 엄마, 아빠 누군가에게 되게 의존적이었을 때 그렇게 의존하고 있으면 얘기를 계속하게 되고 상의를 하게 되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그런 의존적인 사람의 부모님은 이 부부 간의 일에 깊숙이 관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배우자는 의존적이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이 모습을 견디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양쪽이 다 의존적이어서 양쪽 사람이 다 부모님의 결정에 따르는 삶만 살아왔다. 그러면은 이 결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를 결정할 때마다 양쪽 부모님들이 다 끼어드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드레스야.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데 살아나가면서 뭐 새로 집을 이사를 가고 뭐를 하고 막 이럴 때마다 그렇게 계속 의견이 있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을 하기 전에 한 인간으로 독립을 해야 한다. 독립을 내가 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다면 일단 금전적으로 어 용돈 받지 않고 나는 내가 번 돈으로 다 쓰고 살고 있는가? 저축이나 이런 것도 내 힘으로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엄마가 권하는 거지만 내가 더 확신이 있다면 다른 걸 선택해 본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보시고 서로 얘기도 나눠 보시고 앞으로 결혼을 뭐 내년 내후년 생각하신다면 '이제부터 더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 결혼이랑 좀 안 맞을 수도. 6 번 결혼은 팀플레이. 결혼은 팀플레이입니다. 나 스스로는 독립심을 갖고 의존적이지 않게 잘 또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남이라기보다는 팀인 거예요. 같은 팀. 팀웍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더 좋아해." 뭐 "내가 더 믿지는 것 같아." 라든지 뭐 가사 일 같은 거에도 물론 가사 분담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해서 한 사람이 너무 희생을 하고 그럼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런 얘기를 그건 근본적인 이야기고 실무에서 그걸 넘어서서 뭐 '내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해. 나만 너무 손해를 보고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종종 한단 말이죠. 그리고 부부싸움 할 때 "내가 다 하고 있잖아. 나만 이렇게 하잖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근데 요런 거를 할 때 어떤 그런 내 나와 너를 딱 너무 나눠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팀, 우리 가족 경제에 우리 가족의 일에는 뭐가 더 좋을까? 우리 부부의 어떤 재테크에는 무엇이 더 좋을까? 우리 부부의 정신 건강에는 어떤 방향이 좋을까? 약간 이렇게 팀으로 인식하고 방향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은 어쪽에 이렇게 저울을 놓고 딱딱딱딱 하는 어떤 분담이 아닌 것 같아요. 요런 인식을 살짝 내려놔야만 두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담의 중요성보다는 조율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팀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사실 서로에게 예의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우리를 한 팀, 우리가 팀워크가 중요해. 이 팀워크를 깨지 않으려는 건 바로 예의니까. 서로에 대한 매너, 배려, 예의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팀이라는 걸 인식하는 걸로 그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마지막 한 항목이 남아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짚고 넘어가야 할 마지막 일곱 번째. '나는 결혼이 가능한 사람일까?' 나는 정말 독립적이며 책임감도 있고 앞으로의 어떤 그런 대출 생활을 해 나갈 어떤 숫자 개념도 있고 진취적이며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성장 마인드가 있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사람일까? 결혼을 하면서 확장된 관계 속에서 딱들이게 될 어떤 새로운 갈등 같은 거에 깔려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닐까? 약간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결혼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나는 결혼이 좀 맞는 사람일까?' 지금 현재 자신을 진단해 보는 그런 메타 인지의 시간을 가져 보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미달이 된다고 하면 결혼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그냥 의지예요.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를 막 이렇게 체크해 봤더니 '나는 결혼하기에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야.'라고 느껴졌다면 결혼을 접어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부족한 걸 인지했으니까 '아 나는 요만큼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인지했잖아요. 그럼 이제 채워 나가야죠. 방향을 이렇게 잡고. "우리 둘 다 결혼은 아직 아닌 것 같아. 우리 둘 다 많이 모자란 것 같아." 둘이 같이 얘기를 해 봤는데 그렇다. 그러면 둘이 같이 독립적인 거, 서로에 대한 매너, 서로에 대한 배려, 대화하는 스킬, 그다음에 돈 공부 뭐 이런 것들 같이 하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그 상태에서 결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 모아 놓은 돈은 어차피 쪼끔 있었다. 뭐 그리고 우리는 많은 돈이 필요 없는 뭐 이런 조건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상태지만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뭘 모아서 쪼금 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그때 결혼할게요.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만족스러운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인생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는 결혼이 무서워. 나 내가 못 해낼 것 같아. 내가 부족할 것 같아 결혼하기에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결혼을 안 하면 그냥 그러면 내가 5년 뒤에는 그런 걸 다 이룩한 사람이 돼 있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아닌 거를 내가 안 걸로 됐어요. 알았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되니까. 둘이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결혼에 부족한 사람인지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첫걸음을 띄는 거하고 '나는 결혼에는 부족한 사람이긴 하다 현재. 그러나 내 짝꿍하고 같이 채워 나가야지. 이렇게 나가야지. 실행해 나가야지. 그러면서 성장해야지.' 그런 사람에게만 인생은 바뀌고
따뜻한 부부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 결혼하고 초반에 1-2년은 그래서 좀 많이 너무 다투고 좀 힘들었어. 근데 우리가 좀 성숙하게 됐어. 그래서 나는 그때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훨씬 성숙했고 지금의 내가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인지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멈출 필요는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이 사람을 만들어요. 상황이 사람을 키웁니다. 내가 방향만 잘 잡고 있으면은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지금 연애하고 계시는 분들, 내 짝꿍을 보면서, 내 연인을 보면서, 아, 연봉이 어떻게 되지? 아, 성격이 저러니까 결혼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재고 계시잖아요. 그 연인에게 들이댔던 자로 나를 한번 재보세요. 나는, 내 연봉은, 내 모아놓은 돈은, 내 성격은, 나의 독립심은, 나의 배려심은, 이런 것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느 정도 채워진 인간일까?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딱 그 시작만 하셔도 훨씬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훨씬 좋은 인생으로 한 걸음, 딱 한 걸음이지만 내딛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연인과 이런 7가지의 이야기들을 나눠 보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결혼 준비를 하게 되겠다라고 할 때 저를 만나러 오세요. 20년 차 현역 웨딩 플래너인 제가 결혼 준비를 알차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됐을까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결혼 준비에 도움이 되는 쏠쏠한 지식, 정보, 이야기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